할아버지 장례식을 갔다 온 뒤로 귀신이 보인다. 아무래도 날 따라온 것 같은 느낌인데 상 치를 때 온 가족이 다 장례식장에서 졌어. 근데 다들 뭐 이상한 일이 있다던가 그런 얘기들이 없더라고. 나만 그런 것 같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는 5월 17일이었고 새벽 1시 반이라고 하는데 사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시간에 나만 혼자 집에 깨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우리 집이 정전이 되었어. 그러다가 거실 등은 계속 깜빡거리고 전자레인지 불이 꺼졌다 켜졌다 했지. 왠지 뭔가 안 좋은 느낌은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의미 있게 다가왔어. 내가 장례식에 도착한 건 저녁 6시 정도였어. 손님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첫날에 230명의 손님이 오셨어. 그날 처음에는 되게 허둥지둥 음식을 나르는데 한 11시였을까? 사람들이 이제 발걸음도 많이 줄고 해서 다들 쉬고 있었지. 그런데 남자 손님 혼자 오셔서 내가 자리를 안내해드리고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했는데 뭔가 알아들을 수 없게 대답을 한 것 같았고 날이 선 느낌이었지. 목소리 자체가 매우 소름 끼치긴 했어. 난 못 알아듣고 소주 드릴까요? 했는데 말이 없으셨지. 그래서 그냥 소주를 갖다 드리고 상을 차려드렸어. 한 15분 뒤에 가시는데 내가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로 가고 있었어. 저 멀리 복도에서 아까 그 남자분이 가고 있는 걸 봤는데 다리가 없는 건 아니고 블럭 처리된 느낌이었고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음영져서 그렇다고 하기엔 입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 미묘하게 웃은 것 같기도 하고 둘째날은 사람이 더 많았어. 이때는 350명 정도 왔을 거야. 정말 정신이 없었지. 가족 따라 꼬마애들도 많이 와서 음식 나르는데도 힘이 들었고 말이지. 근데 정말 이상한 건 내가 사람 얼굴을 잘 기억하는데 어제 어떤 말이 별로 없으시던 손님이 오늘 또 오신 거야. 내가 분명 기억하는데 옷도 똑같았지. 그 손님은 셋째 날에도 오셨어. 셋째 날은 할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만나고 이제 화장할 준비를 하는 단계였어. 그래서 일손이 모자랐는데 그 손님이 또 오셨더라고. 그래서 나는 저번처럼 소주 드릴까요? 했는데 목소리가 작고 발음이 뭉개져서 쌀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다시 여쭤봐도 쌀을 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쌀이라고 말한 건가? 식사만 달라는 건가? 해서 그냥 식사를 갖다 드렸지. 근데 내가 다른 사람 음식 나르는 동안에 나를 계속 무섭게 눈도 깜빡이지 않고 쳐다보는 거야. 처음 봤을 때부터 눈이 충혈되었었는데 그래서 더 소름 끼쳤어. 이상한 사람이려니 했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더라고. 내가 사촌한테 3일 내내 오는 손님이 있었는데 진짜 소름 끼치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어. 라고 말했지. 사촌이 어떻게 생겼는데? 하길래 밤돌 같은 두상에 눈이 굉장히 컸고 충혈되어 있었어. 키는 173 정도의 검은색 양복에 카라가 짧은 셔츠를 입고 있었고 입술 위에 왕점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상하네. 너가 말한 대로라면 할아버지 동생의 둘째 아들 같은데. 근데 내가 어제 것까지 명단 정리했는데 그분은 명단에 없었어. 그리고 보지 못한 지 15년은 다 되어가고 근데 나는 그냥 넘겼어. 그러려니 하고 말이지. 이상하게 생각할수록 괜히 더 상황이 이상해질 것 같았지. 셋째 날 화장터로 가족들이 버스를 타고 갔어. 그리고 화장하는 마지막 순간을 유족들이 볼 수 있게 장소를 마련한 곳이 있는데 가족들이 다 거기 있었어. 근데 내가 본 이상한 손님이 계신 거야. 다들 울고 계셨고 해서 그냥 눈 감고 할아버지께 잘 가시라고 기도하면서 근데 누군가 내 뒷가에 원래 나랑 이라고 말했고 정말 깜짝 놀라서 주위를 둘러봤는데 그런 장난할 사람들이 아니었어. 애들 목소리도 아니었고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이 나왔어. 그리고 할아버지 유골이 뿌려질 장소로 갔지. 다들 국화꽃잎을 같이 뿌리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어. 이제 갈 사람들은 가고 다들 수고했다고 손 한 번씩 잡으면서 헤어졌어.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밤 11시쯤에 도착했지. 씻고 피곤해서 자려고 하는데 화장실 불은 아직까지도 안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촛불을 켜고 샤워하는데 머리를 감고 있었지. 촛불이 꺼져서 문을 열고 샤워하는데 샴푸 때문에 눈이 매워서 실눈밖에 뜨지 못했지만 분명 누가 보고 있었어. 후라이팬 들고 알몸으로 온 방을 다 뒤졌는데 더라고. 결국 화장실에 다시 들어가기 무서워서 싱크대에서 머리를 마저 다 감았어. 할 게 많아서 이것저것 다 끝내고 3시 40분에 잠자려고 양치질 하러 화장실을 가는데 내가 화장실 불이 나간 걸 깜빡하고 스위치를 켜려는데 스위치 옆에 검은 손이 있었지. 너무 놀라서 거실로 뛰쳐나갔고 다시 후라이팬을 들고 가는데 그런 건 없었어. 거실 불도 켜져서 화장실 입구까지는 환한 편이라 어두워서 착각할 일도 없었고 결국 양치질은 못하고 가글만 하고 침대 옆에 무드등을 켜고 무서워서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내가 잠들었긴 잠들었나봐. 자다가 깼는데 음악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 근데 음이 좀 이상하고 내가 듣던 노래가 아니라 꺼버렸어. 끄고 나니까 잠도 안 오고 해서 컴퓨터를 켰는데 모니터가 깜박하고 내 얼굴이 모니터에 비쳐서 잠깐 뭔가 보였지. 무드등 위에 사람 옆모습이 보였어. 내가 헛것을 본 건 아니니까 집에 있는 소금 5kg을 온 집에다 뿌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3박 4일을 친구네 집에서 보냈지. 혹시 몰라서 슈퍼에서 소금을 사가지고 갔고 현관문 키를 누르려는데 뭔가 모여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 그래서 현관문에 귀를 대는데 진짜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고. 근데 어느 순간 멈추더니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 가구가 질질 끌리는 소리도 났지. 근데 아랫집 아줌마가 엄청 화난 채로 우리 집에 달려오셨는데 왜 이렇게 요즘 따라 시끄럽냐고 하시는 거야. 난 집을 비웠는데 아줌마한테 전 4일 동안 집을 비웠어요. 라고 했더니 아줌마가 어디 갔다 왔었어? 라고 하시길래 할아버지 상을 치렀다고 말했더니 원래 장례식장에 갔을 때는 안 믿어도 절이나 교회 같은데 다녀오는 게 좋으니까 지금이라도 다녀오라고 하셨지. 그래서 아줌마 말씀대로 동네 근처에 큰 교회에 갔어. 교회 로비에서 뭔가 정리를 하시고 계시는 분한테 예배 언제 시작하나요? 하고 묻는데 날 쳐다보면서 6시 30분에 하는데 라고 말씀하셨지. 이상했지만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기다려야 해서 카페라도 갔다가 와야겠다 싶었는데 혹시 그런 일 때문이라면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네요. 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여기서 잠시 기다리세요. 라고 하시며 중년 여자분을 데리고 오셨는데 장로님이라고 하셨지.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라고 말씀하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 원래 종교가 없는 분 같은데 지금은 믿음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 좀 이상한데 아닌가 해서 가방을 챙기려는데 갑자기 내 머리를 잡고 흔들면서 뭐라고 이상한 말을 계속했어. 너무 아파서 소리 지르고 뭐라 한 것 같은데 내가 어느 순간 울고 있더라고. 너무 아파서인지까진 모르겠지만 정신이 없어서 못 떠나고 있는데 그 장로라고 하시는 분이 내가 뭔가를 봤는데 사람은 분명 아닌데 아가씨를 자꾸 따라다니는 데다 목에다 여러 마리를 달고 다니는데 그냥 볼 수 없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었고요. 나중에도 다시 오세요. 이렇게 말하셨고 정신이랑 머리가 얼얼해져서 집에 돌아왔지. 근데 밤 12시 반쯤 되었을 때 야식이 땡겨서 라면을 끓이려고 싱크 대장을 열었지. 처음에는 바퀴벌레 떼인 줄 알았는데 사람 머리카락이 보이는 거야. 다시 장을 닫았다가 열었더니 없었어. 냉장고 위에 미묘한 시선이 느껴져서 봤더니 이상한 까드득 하는 소리가 어디선가 들렸어. 그리고 화장실 불이 다 켜지다가 전구가 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옷방에서 서랍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이게 계속 들리니까 공황 상태가 오더라고. 핸드폰이랑 지갑만 들고 나와서 엄마한테 전화했어. 엄마가 날 태우러 오셨고 부모님 집에서 잤지. 저녁에 엄마가 날 깨우더니 아침에 스님이라도 불러야겠다 싶어서 스님을 불렀대. 그리고 내 집에 들어가는데 온갖 이상한 것들이 가득 차 있더래.
그래서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경을 외웠다고 하셨어. 스님도 지쳐서 나오셨대. 밤에 엄마 차 타고 집에 갔는데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래도 나오더라고. 보이는 게 자주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거 이외에는 사는데 지장 없는 것 같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